만약 당신에게 생강보다 더 매운맛을 지닌 식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식물이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매년 점점 더 크게 자라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도 거의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으며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물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겨울에 영하 30도의 기온도 거뜬히 견디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매년 싹을 틔우고 꽃봉오리를 내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줍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물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뛰어난 식물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년 다시 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팔지 않아도 되고 묘목을 다시 구입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스스로 번식하여 해마다 저절로 늘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식물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수입 생강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식물, 미호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접 길러본 사람의 이야기, 수십 년 전부터 가정에서 키워온 어르신의 경험, 그리고 왜 이 식물이 우리 식탁 위에 꼭 올라와야 하는지까지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강원도 평창의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은숙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그녀의 집 뒤편 그늘진 밭은 여전히 푸른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미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은숙 할머니가 이 식물을 처음 심은 것은 20살이 조금 넘은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처음 맞이한 봄, 어른들로부터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생강 같은 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뿌리를 얻어 심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돌본 기억도 없고 물을 자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밭 가장자리, 감나무 아래에 묻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봄이면 연한 싹이 올라왔고 여름이 깊어지면 땅 가까이에서 통통한 꽃봉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봄에는 싹을 조금 따서 밀가루를 입혀 전으로 부쳤고 여름 끝자락에는 꽃봉오리를 모아 간장과 식초로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쌀과 소금을 사는데 보탰습니다. 가을이 되면 밭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어 강판에 갈아 음식에 넣었습니다. 생강보다 향이 깊고 맛이 강해 조금만 써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밭이 점점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몇 폭이었던 미호가는 어느새 밭 한쪽을 가득 채웠고 해마다 더 많은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료를 준 적도 약을 뿌린 적도 없었지만 미호가는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이제 그 밭을 딸에게 물려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늙고 세상이 변해도 이 식물은 계속 자라며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는 미호가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 식물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은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이토록 뛰어난 식물 대신 매년 어렵게 생강을 사서 쓰고 있었을까? 사실 생강은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하기 쉽지 않은 작물입니다. 남부 해안이나 전남 일부 지역처럼 겨울이 온화한 곳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얼어 죽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강을 매년 다시 사서 심고 온실이나 보온재로 감싸며 애써 키우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생강은 토양이 비옥해야 하고 습도가 일정해야 하며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미호가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늘진 장소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에는 땅속에서 잠들었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저절로 다시 싹을 틔웁니다. 한 번 심으면 수년 동안 번식하며 스스로 자리를 넓혀갑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생강보다 향이 깊고
풍미가 복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싹은 생강과 아스파라거스를 섞은 듯한 향과 식감을 지니고 있으며 꽃봉오리는 아삭하고도 향긋해 여름철 반찬으로 훌륭합니다. 뿌리는 생강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양은 적게 써도 충분할 만큼 맛이 강하고 알싸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미호가가 단순히 생강을 대체하는 식물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기후 조건과 가정의 식생활을 고려할 때 오히려 미호가야말로 생강보다 더 잘 어울리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 지금껏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재배가 쉽고 활용도도 높은 미호가가 왜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배경에는 조금은 씁쓸한 역사와 상업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호가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본과 연관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고 미호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잊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농업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상업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기업들은 매년 다시 씨앗을 사야 하고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작물에 집중하게 되었고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번식하는 미호가는 그들의 상품 전략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식물은 씨앗이나 뿌리를 매년 판매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 정착하면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호가는 종묘 회사들의 카탈로그에서 제외되었고 재배법을 아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생강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식품회사들은 건조 생강이나 분말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기 쉽습니다. 반면 미호가는 싱싱한 상태에서 가장 맛있고 가공이 어렵기에 대량 유통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호가를 일반인의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전히 지방의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 식물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귀농과 텃밭 가꾸기 열풍 속에서 미호가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어져 온 이 식물의 명맥은 지금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잊혀졌던 미호가가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입니다. 다행히도 미호가는 재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일반 채소보다 훨씬 손이 덜 가는 식물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장소입니다. 미호가는 햇볕이 너무 강한 곳보다는 반그늘이나 그늘진 곳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나 소나무 아래, 북향의 담벼락 옆 또는 건물 그림자가 드리우는 구석진 마당 등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땅은 특별히 비옥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물 빠짐이 적당하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흙이면 더욱 좋습니다. 심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뿌리를 약 5cm 정도 깊이로 묻고 서로 30cm 간격을 두고 심어주면 됩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뿌리가 자리를 잘 잡도록 가끔 물을 주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물주기 없이도 잘 자랍니다. 특별한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농약을 칠 필요도 없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히려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방치된 공간에서 더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당, 강원도 시골집 뒤편, 심지어 도시의 공동주택 화단 한켠에서도 미호가는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성장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미호가는 고령층이나 텃밭 초보자에게도 적합한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마다 다시 자라나고 수확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원하는 꾸준한 식생활 자립의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재배 방법이 이처럼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만큼 미호가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봄이 되면 땅속에서 새순이 솟아오릅니다. 대개 4월에서 6월 사이, 지역과 기온에 따라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잎이 퍼지기 전에 약 15cm 정도 길이로 자란 새순을 잘라내면 됩니다. 이 새순은 아스파라거스처럼 아삭하고 부드러우며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이 더해져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밀가루 반죽을 입혀 전을 부쳐도 좋고 채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도 훌륭합니다. 이후 여름이 깊어지면 미호가의 꽃봉오리가 땅 근처에서 얼굴을 내밉니다. 보통 8월부터 9월 사이에 수확이 가능한데 꽃이 피기 직전에 봉오리를 따야 향과 식감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꽃봉오리는 얇게 썰어 장아찌로 담거나 된장국에 넣으면 고급스러운 향이 입안을 감돕니다. 특히 비빔밥 위에 고명으로 올리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이 오면 일부 뿌리를 캐어 생강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겉보기에는 작고 얇아 보이지만 향이 매우 강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 생강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맛을 냅니다. 생선조림, 불고기 양념, 각종 장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요리에서도 중심 향신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처럼 미호가는 싹, 꽃, 뿌리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식물입니다. 매년 다양한 부위를 수확할 수 있으니 한 그루만 있어도 계절 내내 식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일상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미호가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5해가 지난 미호가 한 포기는 연간 약 4에서 5kg 정도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는 새순, 꽃봉오리, 뿌리를 모두 합한 수치이며 가정에서 직접 요리에 활용하거나 일부를 소량 판매한다고 가정해도 적지 않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생강은 일반적으로 100g당 2,000원가량에 거래되며 꽃봉오리는 아시아 식품점에서 킬로그램당 2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아도 미호가 한 포기의 연간 가치가 5만 원 이상에 이른다는 뜻이며 수명이 수십 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이익은 더욱 큽니다. 더욱이 미호가는 비료도 필요 없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 관리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회성 투자가 평생의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특히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노년층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게다가 이 식물은 스스로 번식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확을 안겨줍니다. 처음 한 포기였던 것이 몇 년 뒤에는 10포기, 20포기로 늘어나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서 식량 주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매년 같은 식재료를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다는 자립의 경험은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어느새 이웃과의 나눔으로 확장되고 마을과 지역의 식생활 문화까지 바꾸어 나가는 씨앗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호가는 단순한 뿌리 식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서 재조명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할 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고 조용한 식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미호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유통되지도 않고 광고 속에서 반짝이는 상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매년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는 미호가의 순환은 우리가 잊고 지낸 삶의 리듬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쁘고 효율만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도 느리게 자라고 조용히 번식하는 식물이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당 한켠, 그늘진 담벼락 아래, 혹은 작은 화분 속에서도 이 식물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뿌리 몇 개만 심어도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그 수확은 단순히 요리에 쓰이는 재료를 넘어서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직접 길러먹는 기쁨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과정은 작지만 깊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미호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결심 하나뿐입니다. 그 식물을 한번 심어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능성과 희망을 직접 느껴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다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